자, KBS 산불 방송, 재난 방송 제대로 안 했지요. 오늘 방통위가 그 문제를 다시 짚었는데 이 문제 지난주 사건입니다만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국가 재난 방송 뭐 저도 KBS 출신입니다만 뭐 이런 홍수나 이런 대형 재난이 나오면은 퇴근 못 해요. 총력 체제로 들어가고 그때 도시락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KBS가 여유 부리다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좀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를 그걸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산불이 7시 반경에 이제 불꽃이 튀어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9시 반 정도에는 산불 그러니까 그 대비 경보가 3단계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KBS에서는 이게 5번째 뉴스로 9시 뉴스에서 5번째 뉴스로 그러니까 뉴스를 방송한 다음에 사실은 10시 57분쯤에 간단하게 뭐 상황이 불이 났다라는 보도만 한 후에 11시 5분부터 김재동 쇼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재동 쇼. 그러다가 이제 뭐 KBS 입장에서는 산불의 심각성을 깨닫고 20분 땡겨서 11시 25분부터 특집 방송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이 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 대비 경보가 난 이후에 2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겨우 재난 그 특별 방송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화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잘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전달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뭐 이 피해 상황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1,757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이 지금 2,500개 정도 면적이 불이 탔고, 그리고 고성과 강릉 같은 경우는 700헥타르.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에 이 피해를 입은 곳이 이제 주택 510채를 포함해서 2,112개의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재민이 4,000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의 피해를 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이재민 한 분이라도 줄이고 여기에 시설 피해를 한 채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11시 25분이 아니라 10시에 뭐 연합뉴스나 YTN이 시작했던 것처럼 10시 정도부터는 인지를 하고 특집 방송, 재난 방송이 시작이 됐었어야 사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피해를 못 줄였다라는 부분.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9시 40분인가 이른바 3단계, 산림청에서 3단계 그냥 가장 심한 산불이 났다는 것을 경고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최소한 10시에 아까 지금 YTN 10시에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다음 연합뉴스 TV가 10시 40분에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최소한 10시는 시작해야지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기가 빠져도 우리 군대식으로만 빠져도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아마 보도국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보도국 담당자들 딴짓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딴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이런 국가적 재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좀 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SNS를 본 것도 한 오후 9시 때부터는 SNS에 막 올라왔거든요. 근처 사는 분들은 제가 속초랑 고성 쪽에 좀 그 지인들이 몇 명 있는데 계속 막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뭐 주변에 계신 분들 대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9시 대. SBS랑 KBS 이런 데 보니까 아예 방송이 뉴스가 안 나오고 특보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드라마하고 더뱅크인가 그거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이게 전 오히려 큰 불이 아닌가? 큰 불 안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불이 났던 거죠. 정말 큰 불이었습니다. 저도 TV 화면을 보면서 야 이건 뭐 우리 외국에 뭐 캘리포니아에 뭐 산불 나면은 뭐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불이 났는데 우리나라 특히 KBS가 국가 재난 방송인 KBS가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게다가 KBS의 든든한 백이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KBS 질책을 했어요. 저는 방통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불이 난 것이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날 저희 진짜 뉴스에서 지금 이 주간 방송인 KBS나 공영 방송들이 이 재난 방송을 대체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금요일부터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방통위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KBS의 대응 방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를 하니까 그렇죠. 오늘 방통위에서 또 이제 그 지상파 설계 네. 방송을 불러서 뭐 문제가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뒷부 예.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면 안 움직이실 겁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더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말 안 했으면 방통위 대통령이 말이 없었으면 방통위 안 움직였다. 없었더라도 움직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무조건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전형적인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또 매뉴얼 만들으라고 또 하셨는데 네. 실제 2018년도에 그 경주 포항 지진 네네. 때도 그 질책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네. 그때 그 계기로 만든 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네. 표준 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실행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서 부랴부랴 이제 10시, 11시부터 이제 속보가 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매뉴얼대로 보면은 매뉴얼의 가장 핵심은 이 방송을 보고 그 인근에 있는 시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네. 제가 봤어요. 11시부터 뉴스를 쭉 보니까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뭐 그때 전화 연결해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뭐 불 크냐고 네. 어떤 식으로 뭐 불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냐고 어떻게 일반 시민이 뭐 불의 흐름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보고 참고할 만한 정보는 절대 없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무슨 그게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재난 방송이라고 하면은 재난의 상태와 지금 현재 현황을 알려주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추가해서 이 재난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대응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게 네. 재난 주간 방송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근데 저도 봤지만은 어디에서 불이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뭐 밑으로 내려가라든지 아니면 불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위로 올라가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주간 그러니까 재난 방송에서 불이 나면은 뭐 위로 올라가면은 뭐 공기가 좋으니까 뭐 위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헬기를 구조를 기다리라든지 어떤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은 없이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 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방송을 통해서 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 피해 예상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이 없어서 답답해서 허둥지둥하다가 여기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무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재동 씨 하는 그런 방송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손을 푹 내리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네. 힘이 쫙 빠지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KBS의 그 편집국이나 보도국에서 얼만큼 밀고 싶었으면 그 화제보다 중요한 방송이라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밀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방송 잘 보나 보죠, 아마. 즐겨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제동이 나왔구나. 아이고, 오늘 또 나를 잘 뭐 해주는구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죠. 게다가 이번에 이제 KBS뿐만 아니라 MBC, SBS도 방송 늦었죠? 네, 똑같이 다 안 했죠? 늦었습니다. 네. 공영방송 다 늦었습니다. 예. 사실은 SBS 같은 경우는 12시 46분에 심지어는 예능 방송이 끝나고 나서 12시 46분부터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방송 시간에 있어서는 그거 보셨어요? MBC 제가 봤는데 그 LPG 충전소 폭발했다고 방송을 그 속보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거 오버였다고 합니다. 또 오버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라는 진짜 뉴스는 하지 않고 가짜 뉴스만 열심히 보내는 그런 방송. 이런 시청자 거부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는요. 저희는 진짜 뉴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짜 소식 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뭐 이번에 또 이제 그 문제를 좀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시간 안 보였다. 그래서 뭐 우리 진성호 뭐 전 의원이죠. 또 뭐 신의 한수 이런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뭐 좀 밝혀라.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사건 뭐 있으면서 7시간 동안 이야기하지만 왜 그때는 그렇게 초단위로 밝히라고 하더니만 왜 이번에 안 밝히느냐 하니까 또 조사 법적 조치한다는 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생각 자체가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알 권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를 해라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잘 끝난 그러니까 세월호는 비극으로 끝이 났지만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해결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산불이 나서 1757 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이 2,500개 정도가 불이 탔는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좀 더 그러니까 전력을 다했으면은 사실은 뭐 2,000헥타르를 아니 뭐 1,000헥타르라든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게 그날 안에 뭐 대부분의 잔불이 진화가 되고 빨리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재난 대처법이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의 알 권리가 국민들이 물어본다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불편한 진실이 있길래 말씀을 안 하시는지 이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궁금하죠. 저 너무 궁금하고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어쩌고 썰이죠? 진짜 썰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썰만 이야기하는 건 이런 썰이 있더라. 카더라라고 하잖아요. 카더라. 그러니까 이런 썰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좀 밝혀주신 게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썰이 있습니까? 뭐 그 관내나 이런 데서 그 석식하면서 만찬을 하면서 술을 좀 많이 이제 과음하셨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보는 게 실제 그 지금 현 여당 의원님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세월호 7시간 때문에 그때 뭐 5분 단위, 분 단위로 뭐 해명할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 떳떳한 일이라면 또 그 국정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고 계셨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시간대로 9시 40분대에 3단계 가장 센 이제 발령이 됐고 11시 11분에 안보 그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당연히 그때는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었고 회의도 청와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뭐 5분 10분이면 될 거고 11시 11분에 나타나야 정상이지요. 대통령이 공시 12시가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공시 20분에. 저도 궁금해요. 공시 20분까지면은 그때 뭐 업무 시간도 아니고 뭐 지방가 계시는 것도 아닌데 뭐 했답니까? 좀 정보에 방글이 좀 궁금증이 풀립니다. 제가 너무 질문이 좀 직설적이었습니까? 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음주를 해서 못 오셨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물어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주장을 하셨던 권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만찬회를 했어요. 술을 한잔 하셨어요. 주치 상태로 이제 뭐 이렇게 잠을 주무셨을 수 있는데 국민들 그거 납득합니다. 실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회식하시고 술자리를 할 수도 있죠. 다만 납득을 못하는 거는 이제 그 한창 그 불이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되고 12시 자정 넘어가지고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거지. 실제로 국정 운영하다 보면 술자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자기가 술자리한 거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제 추측입니다. 뭐 청와대 분들 뭐 화내지 마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면을 비춰 볼 때 그때 이제 6시 40분에 이른바 언론사 신문의 날이어가지고 언론사 사장단들과 이제 뭐 파티가 있었죠. 그럼 이제 뭐 와인 뭐 샴페인 잔 하고 근데 그 자리에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하고 같이 건배하는데 뭐 빠하니 서로가 서로를 뭐 잡아먹으려 하는 뭐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한 특히 보수 언론 사주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참 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6시 40분에 끝나고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요즘 또 혼밥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혼밥을.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저는 관제에서 누굴 만났다라기보다는 피곤하기 때문에 좀 주무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런데 대통령을 깨우지 못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깨우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오전 내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밤늦게와 오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비교는 안 되는 겁니다만 어찌됐든 그럼 깨워야죠. 비상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면 건강 문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일찍 그날따라 취침에 들었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설명 안 하니까 무슨 이런 술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무슨 뭐 롯데호텔에 뭐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걸 고발했다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래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죠. 자, 시간이 저희들이 또 떠들다 보니까 벌써 저희들 계획보다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마지막 또 정리 멘트 촌천살인하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안 배운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재난 상황에 네. 바로 현장 뛰어가셨거든요 원래. 네. 그거 좀 다시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방향을 생각해서 재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런 불이 되었을 때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들을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서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다음에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노무현 대통령이 배워라. 배우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 같습니다. 네, 배우고 맞습니다. 만들자.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세 가지 주제 가지고 12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세계님 응원합니다. 좋은 내용 드는데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키키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하는 거 있죠? 하는 거 있죠?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이런 뉴스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뉴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다. 진짜 뉴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모레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님 편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